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조용한 고민을 안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50, 60 혹은 70이 넘어서도 제 몸을 탐색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수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사회적 금기, 어렴풋이 주워들은 정보들, 혹은 중년 이후의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의 부재가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베일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답변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살아갈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시리라 약속드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발견할 내용들은 여러분의 통합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진료 현장에서 저는 수많은 사연을 듣고 안타깝게도 부끄러움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숨겨져 있던 질문들을 풀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중과 명확함,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적, 심리적,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탐색은 결코 젊은 시절의 전유물이나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통합적인 차원이며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50세 이후에 자기 탐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죠? 짧고 단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 탐색은 그 자체로도 삶의 소중한 부분인 즐거움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건강, 정서적 균형,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과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안전하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겠지요.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몸, 이 경이로운 생물학적 기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자기 탐색과 오르가즘을 통해 우리 뇌는 매우 유익한 화학물질들의 칵테일을 분비하도록 조율합니다. 즐거움과 동기부여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애착과 유대감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평온함과 연결감을 주는 옥시토신, 그리고 우리의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년을 지나고 계신 제 소중한 환자분들에게 이러한 물질들은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죠.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대한 긍정적 자극, 심지어 정상 혈압이거나 잘 조절되는 분들의 경우 오르가즘 후 긴장 완화와 일시적인 혈압 강화를 통해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울 수 있다는 연관성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탐색은 또한 생식기 부위로 적절한 혈류를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혈액순환은 해당 부위 조직의 건강에 기여하여 탄력과 자연스러운 윤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특히 폐경기 전후 여성분들의 질 건조증과 같은 흔한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로 발기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조직 건강과 골반저근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상의 편안함과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우주와 같습니다. 필요와 반응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인적인 이력, 특정 질환의 유무, 심지어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특별한 만성 질환 없이 건강하시다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원하는 만큼 자주 자기 탐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층의 경우 주 1, 2회 정도면 앞서 언급한 이 점들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법의 숫자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보와 때로는 주치의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탐색을 포함한 활동적인 성생활은 실제로 말초순환을 개선하고 일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기 부위의 감각이 저하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의도치 않은 손상을 피하기 위해 편안함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성적 흥분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의학적 관리로 혈압이 잘 조절되는 분들에게 이러한 상승은 보통 일시적이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절과 심장 전문의와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유방암이나 배우자의 전립선암과 같은 암 치료를 용감하게 이겨내신 분들에게 자기 탐색은 매우 귀중한 치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겪은 몸과 다시 연결되고 수술이나 치료 후 변했을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과 감각의 형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경우 빈도는 전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내와 많은 자기 연민이 필요한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유방절제술 후 여성성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끼셨던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드러운 탐색을 통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각과 자신과의 연결을 재발견하셨습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엔도르핀 분비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조절하거나 지지 쿠션을 사용하거나 통증이 덜한 시간대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창의성과 적응입니다. 폐경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질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탐색은 제가 강력히 권장하는 양질의 수용성 윤활제 사용과 함께할 때 즐거움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종 과소평가되는 중요한 측면은 바로 우리의 정서 건강에 미치는 깊은 영향입니다. 자기 탐색은 불안을 줄이고 가벼운 우울 증상을 완화하며 매우 중요하게도 자존감과 자기 수용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은퇴, 빈둥지 증후군,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자기 탐색은 단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고 애정 어린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즉 자기 돌봄과 자기 긍정의 행위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인생의 동반자를 잃으신 분들에게 이러한 실천은 위안이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필요를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에 따라 우리 몸이 변하면서 자기 탐색은 친절함으로 몸을 재발견하고 각 단계를 축하하며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 탐색은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과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사실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리듬, 즐거움을 주는 것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배우자에게 더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소통은 건강한 관계의 초석이며 이는 성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지어 부부간 성욕의 차이가 있거나 한쪽이 전통적인 성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자비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주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혼란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몇 가지 끈질긴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잦은 자기 탐색이 어떤 종류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강박적으로, 즉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거칠거나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한 그것이 해롭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그 이점은 수없이 많으며 의학계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널리 퍼진 오해는 자기 탐색이 중년기에는 특히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한 경우 불필요하거나 유치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잘못된 것이며 낡은 문화적 편견을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혼자든 파트너와 함께든 성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더 긴 수명과 근본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과거의 가르침이나 뿌리 깊은 신념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임상 경험은 우리가 탐색할 가치가 있는 건강과 자기 수용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이 아름다운 중년이라는 인생의 단계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만든 편견 없이 여러분의 성을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통합적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탐색은 우리 몸, 감정, 그리고 활력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강력하고 접근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빈도나 틀린 빈도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매 순간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이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나요? 여러분의 경험, 궁금증, 혹은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함께 배우는 공간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고 충만하고 건강한 중년을 보내기 위한 주제들을 계속 탐색하고 싶으시다면 진심으로 채널 구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 대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60세 이후 우리의 에너지와 활력에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